자식에게 모든 걸 주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이 말은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야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서론 부모는 왜 늘 자식에게 다 주고 싶을까? 한국 부모들의 마음은 참 비슷합니다. 나는 고생해도 자식만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 하나로 평생을 살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도 자식에게 미리 넘겨주고 모아둔 돈도 결혼할 때 보태주고 심지어 은퇴자금까지 털어 손주 교육비나 사업 자금으로 주기도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한 사랑이고 당연한 희생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은퇴 후 시간이 흐르면 생각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조금만 남겨둘 걸. 내 노후를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이런 후회를 하는 분들을 실제로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생각보다 길고 예상보다 변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재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사랑은 충분히 주되 노후 자금까지 다 주지는 마라. 이 말이 왜 나오는지 현실적인 이야기 세 가지를 통해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1. 은퇴 이후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길다. 예전에는 60세가 되면 이제 인생의 마무리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고 90세까지 사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닙니다. 60세에 은퇴하면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직장은 떠났는데 생활비는 계속 필요합니다. 병원비도 점점 늘어납니다. 예상하지 못한 지출도 생깁니다. 그런데 만약 은퇴 전에 자식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넘겨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선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다시 일을 하거나, 자식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생활 수준을 크게 낮추거나, 결국 스스로의 삶에 대한 자율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자금이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합니다. 2. 자식도 결국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한다. 부모 세대는 자식에게 의지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식들도 주택대출을 안고 있고, 교육비와 생활비가 부담이고, 맞벌이로 하루하루가 바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까지 경제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관계가 점점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조금씩 바뀝니다. 생활비, 병원비, 예상치 못한 지출이 쌓이면 자식도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부모 마음은 더 힘들어집니다. 괜히 짐이 되는 것 같네. 그래서 노후 준비의 핵심 원칙 중 하나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부모가 되는 것. 아이러니하게도 자식에게 가장 큰 선물은 재산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독립된 부모입니다. 3. 재산을 미리 넘기면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민감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사람 마음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재산을 아직 부모가 가지고 있을 때와 이미 다 넘겨준 뒤의 관계는 생각보다 다르게 흘러가기도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자식은 부모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환경과 인간관계, 배우자 문제, 경제 상황이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조언합니다. 재산은 너무 빨리 넘기지 마라. 필요하다면 일부만 증여하거나 유언장으로 정리하거나 생활비를 제외한 부분만 계획적으로 나누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실제로 많이 있는 이야기 세 가지. 사례 1집을 미리 넘겼다가 생활이 어려워진 어씨. 65세에 은퇴한 어씨는 아들에게 집을 증여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줄 거니까 지금 주자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건강이 나빠졌고, 병원비가 늘어났고, 생활비가 부족해졌습니다. 결국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아들도 도와주고 싶었지만 이미 대출과 생활비 부담이 커서 쉽지 않았습니다. 어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을 준 건 후회하지 않아요.
근데 내 노후 준비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건 후회합니다. 사례 이 자식에게 사업 자금을 줬다가 노후가 불안해진 B씨. B씨는 퇴직금의 절반을 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예상처럼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업은 적게 되었고 돈도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B씨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도와준 건 후회 안 합니다. 다만 내 생활비까지 다 넣은 게 문제였죠. 사례 3 재산을 남겨두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C씨. 반대로 이런 분도 있습니다. C씨는 자식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지만 내 노후 자금은 건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집은 본인이 유지하고 연금과 저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필요할 때만 소액으로 도와줬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식들과 관계도 편안했고 경제적 부담도 없었고 노후도 안정적이었습니다. C씨의 말이 인상적입니다. 자식에게 다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내 노후를 책임지는 것도 사랑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자식에게 아무것도 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 마음에 그런 선택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1. 내 노후 준비를 먼저 하고 2. 남는 여유로 자식을 돕는 것. 이 순서가 바뀌면 부모도 힘들어지고 자식도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노후 준비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 모두를 편하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할 한 문장. 많은 은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줄 돈은 남겨두고 노후에 쓸 돈은 반드시 지켜라. 부모가 안정적으로 살아야 자식도 마음 편히 자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 가족 모두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됩니다.